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잘해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 다 됐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만두었다. 우리 아이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의 고민은 느껴지는데 여기서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입니다. 자녀를 20대가 초반, 중반 넘어갔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이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좀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나이가 있는 우리들도, 부모들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아이의 진로 관련된 좀 질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가거나 학부모님 행사, 또는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받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게임과 관련된 연구를 원천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게임과 관련된 직군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잘해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 다 됐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만두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과 과정에 소홀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학을 가거나 어떤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더 뭐가 붙어요. 이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핫한 이슈다 보니까는, 교수님, 우리 아이가 이제 게임 했던 거고, 게임이 컴퓨터 쪽 관련된 거니까 컴퓨터, IT와 관련된 직군 중에 최근에 이제 찾아보신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이게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요즘에 또 메타버스가 되니까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는 거, 그런 걸 배우면 어떻겠냐.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붙어요. 즉 게임을 좋아해서 준비하다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CS 쪽, 컴퓨터 쪽 관련된 걸 좋아한 거니까 그나마 IT 계통으로 요즘 이게 핫한 거니까 이걸 하라고 시켜보면 어떻겠냐. 부모님의 고민은 느껴지는데 여기서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입니다. 자녀를 20대가 초반, 중반 넘어갔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이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앞길을 다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장의 어떤 직업이나 당장의 자격증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개척하는 능력, 내가 살면서 무슨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이미 한번 강하게 주장을 해본 거긴 하죠.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걸 배운 거예요. 아마 아이도 꽤나 노력을 했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부모님이 또 겁봐 안 된 거니까 이제 내 말을 좀 듣자라고 해서 부모가 세운 목표가 있고 아이가 따라오게 해. 그러면 그 이전 과정에서 비싼 배움에서 아이는 이걸 얻었을 것 같아요. 나는 역시 결정할 수가 없고 굉장히 무력하구나. 부모님이 정해준 걸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 사는 게 점점 길어지잖아요. 지금처럼 80이 되면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 100세 이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직업을 4번, 5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한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40년 근무하는 거는 애진력이 다 깨져버렸고요. 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첫 단계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1, 2년 더 방황하게 놔둬도 되는 거냐? 그걸 좀 방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거저거 도전해보고 해보는 거, 찔러보는 거. 근데 어찌 보면 나이가 있는 우리들도, 부모들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매번 무언가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하고 하나의 최적화된 길로 갔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었을 땐 그 최적화에서 좀 더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만의 최적화를 찾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가 좀 더 다양하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걸 지원해주고 실패해도 내가 뒤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넘어져도 된다는 좀 안정감을 주는 거. 아직까지는 내가 널 지킬 수 있다는 그 안정감. 내가 널 믿고 있음을 좀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이야기를 이 질문의 근본적인 거인 앞에 붙어 있었던 프로게이머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아이가 프로게이머가 되고자 했는데 게임을 왜 좋아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 건 일단 아주 독특한 사항은 보통 아니에요. 근데 왜 좋아했는지 봐야 돼요. 보통 게임에서 아이가 엄청 힘든 게임을 하냐? 아니죠.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걸 해요. 즉, 큰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쉽게 즐거움을 얻는 대상을 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력하지 않고 즐거워서 그냥 한 게 게임이면 뭐 깊게들하고 약간 다르지만 어른들이 편하게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재밌어 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이것과 크게 결이 안 달라요. 그러면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가 게임을 업으로 삼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내가 그냥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맥주 마시는 걸 업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겁니다. 게임이란 콘텐츠의 어떤 본질적인 거 노력이 들어가도 이 콘텐츠를 내가 무언가 만들고 전달하고 플레이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하면 진짜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게이머가 아니어도 게임이란 장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직업은 꽤 많습니다. 뭐 게임을 중개하는 캐스터, 게임을 설계하는 기획자, 프로그래머, 음향 엔지니어 정말 많아요. 부모님들이 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학과 가면 되냐고 게임학과, 컴공과 보통 두 개를 놓고 막 질문하세요. 이 학과들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정말 큰 틀로 보게 되면 게임 내에도 어마어마한 경제 시스템이 있고요. 게임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심리학과 나와서 게임업계에 일할 수도 있고 경제학과 나와서도 게임업계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게임은 거의 진짜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특정한 한두 과를 나와야지만 게임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목표에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할지 스스로 한번 판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곁에서 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 또는 아이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배우자건 동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